그런데 이 내용은 대종사님께서 세상의 흐름을 보실 때에 잘 가르치지 못하는 병이 있다 이렇게 보셨어요. 세상의 병맥을 진단하실 때 잘 가르치지 못하는 병이 있으니까 그 잘 가르치지 못하는 병을 고쳐서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렇게 하신 내용이 바로 타자녀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타자녀 교육을 통해서 교육 평등을 이루고 내 자녀나 남의 자녀나 두루 교육을 잘 시켜서 세상이 진화되도록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만들자는 것이 대종사님의 타자녀 교육의 취지입니다. 우리가 늘 이제 교당에 오면 매번 공부해라 그런다 그래가지고 교도님들이 싫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공부를 해서 잘 배우면은 잘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잘 배우는 것이 먼저고 그다음에 이제 잘 가르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다 교육이다 그럽니다. 우리 교당에는 교육자들이 많습니다. 교장 선생님, 일반 선생님들 또는 교수님들 가르치는 것을 전업으로 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교육 전문가들이 많으신데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교육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인간 형성의 과정이고 사회 개조의 수단이다 그랬습니다. 옛날에 교육받지 않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는 1900년생인데 학교를 안 다니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데를 안 가신 분이신데 그때 제가 어릴 때 노래를 이런 걸 부르시더라고요. 나도 어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은 책보를 들고 학교에 갈 텐데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그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1900년생은 여기 아무도 안 계시는데 아무튼 그때 학교에 못 간 것이 우리 할머니는 참 서운한 마음이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당에 다니시면서도 내가 공부를 더 했더라면 그런 마음을 가지셨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어른들도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첫 부교무로 광주교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주교당 교도 원명부를 정리를 하는데 이름이 어떤 이름이 많은지 아세요? 아기, 김아기, 강아기 이런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무엇이냐면은 당시에 여성들의 경우는 그때 그분들은 1900년 전에 태어난 분들도 많아요. 이름을 안 지어주고 그냥 아가야 이렇게 부르다가 호적에도 그냥 아기로 올린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 당시 이제 대종사님을 뵙고 입교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러셨는데 제가 그 원명부를 정리하면서 참 저로서는 제 세대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세대인데 마음이 아팠어요. 그 옛날 여성들의 삶이 참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을 제가 어릴 때인데도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걸 못하고 그 혜택을 받지 못한 분들이 계시는 그때가 대종사님께서 타자녀 교육을 내신 그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도원에 계신 어른들 그리고 많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들 가운데는 대종사님의 타자녀 교육에 힘입어서 교무가 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지금은 이제 교무를 하라 그래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때는 집에서 도망을 나와갖고 교무가 됐어요. 그런데 대개 그 도망을 나온 이유를 들어보면은 공부할 수 있고 시집 안 갈 수 있고 두 가지 이유예요. 공부할 수 있고 시집 안 갈 수 있고 당시에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그 여성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남자들도 정말 유수한 가문이 돼야 겨우 공부를 하지 다 학교를 못 다니는 시절이었기 때문에 또 남아 선호 사상도 강하고 그런 때에 그 우리 여자 선지님들, 여자 교무님들은 도망을 나와서 야반 도주를 해서 총부에 와서 교무가 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당시에 결혼한다는 것, 결혼을 안 할 수 있다면 우리 엄마를 생각 보면은 결혼해서 별로 행복한 것 같지가 않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고 이런 걸 보면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할 수 있고 또 학교에 다닐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도망을 해서 교무가 된 그런 어른들이 지금도 수도원에 계시는 분들 중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종사님의 타자녀 교육 정신에 힘입어서 교무가 돼서 무엇을 하셨냐면은 당시에 1930년대 원불교에서는 문맹 퇴치 운동을 했습니다. 문맹 퇴치 운동. 그리고 한글 보급 운동 두 가지를 했는데 당시에 신문 기사에 원불교 그 야학이라든지 한글 보급 운동이 소개가 된 것이 있어요. 그 당시에 여성이 남자들을 앞에 두고 가르친다는 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그런데 금정치마 흰저고를 입은 여자 교무님이 많은 남자들을 앞에 놓고 가르치고 이렇게 한 그런 교육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그 문맹 퇴치 운동을 한 송원철 교무님 같은 경우는 부산시청의 요청으로 3년 동안 시청 공무원을 했어요. 옛날에는 지금같이 뭐 시험 봐서 뽑고 그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이제 똑똑하고 잘하는 교무님을 시청 공무원으로 뽑아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선지님들 보면 6타원님, 9타원님 다 정말 그 고등교육을 받으시고 뭐 이시 왕가에서 근무를 하시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도망 나온 분들이 많으시고 그 도망 나와서 대종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고 그 받은 교육으로 세상을 위해서 세상을 개선하는, 세상을 진화시키는 그 노력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우리 대종사님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말 학교 문턱도 안 가본 여자분들을 교무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끔 했던 그런 대종사님이시죠. 그 대종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 대종사님이 내신 경전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 미륵사지에서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 미륵사지에서 국보가 2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문사님께서 대종경을 수업을 하셨거든요. 수업을 하시면서 한 절반은 미륵사지에 간 것 같아요. 지금 미륵사지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고 그렇게 개발이 되는 것은 원광대학교의 공이 큽니다. 특히 원광대학교 중에서도 마한백제연구소를 통해서 문사님이 그 일을 다 해내셨어요. 우리 요사님 아버님이신 거 아시죠? 문사님이 그 일을 다 해내셨는데 제가 어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 참석한 문화재청장이나 또는 익산시장이나 그분들이 그걸 알까?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에 만나면 제가 그 내용을 설명을 해드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 교도님들도 거기 축제에 구경하러 가시든지 언제 가신다면 문사님께 감사하다 그 마음을 심고로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그 공이 매우 크다 그런 생각이 들고 문사님께 제가 감사드렸고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참 그 문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인간 형성의 과정이고 교육이 사회 개조의 수단이고 그래서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때 이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특히 대종사님께서는 그 교육을
자기 자녀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남의 자녀까지 다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가르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단체나 기관이 할 수 있고 또 개인이 할 수도 있죠. 그것은 단체나 기관이 한다면은 예를 들면 우리 대종사님께서 유일학님을 세우셔가지고 그 유일학님이 지금 원광대학교의 모태가 됐지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하는 방법. 우리 훈사님께서는 저는 이제 훈사님도 연구 대상인 것 같아요. 보통 기업가들은 기업의 기본 정신은 기업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에요. 이윤을 창출하는 것이 기업을 설립한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교육 시설을 한다는 것을 돈을 투자를 해야 돼요. 제가 유성에서 유치원을 해봤지만 조그만 유치원을 해도 요즘은 뭐 교육기관을 하는 것은 끊임없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돈이 나오는 게 아니고 돈이 계속 들어가요. 들어간 만큼 이제 그 교육 받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데 기업을 하시면서 교육기관을 그렇게 여러 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하시다. 정말 대종사님의 정말 심통 제자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많은 아마 경제적인 걸로 따지면 교육기관을 내는 것은 별로 기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기관을 통해서 세상을 개조시키는, 세상을 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대단하신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 존경하는 마음이 많습니다. 훈사님과 정타원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참 장하시다, 감사하다 그런 박수를 드립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개인의 경우에 법인을 설립한다든지 교육기관을 설립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고 단체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장학사업회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하는 겁니다. 현재 이리교당에서도 본공회를 중심으로 해서 교도님들이 장학금을 내셔가지고 장학금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대각개교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장학금 주시는 거 드리는 거 보셨죠? 그와 같이 장학을 하는 거 또는 더 큰 장학재단을 만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교육부 회의에 가봤더니 원불교에도 장학회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 여러 개 장학회를 어떤 한 개인이 세워서 그 장학회를 운영하기도 하고 이제 그 개인이 장학회를 세워서 교육부에 기증을 해서 운영은 교육부에서 하는 거죠. 그분들이 설립했지만은 그렇게 하는 장학회가 있고 또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다른 사람의 자녀들을 데려다 가르치는 수가 있죠. 예를 들면은 내가 예전에 우리가 지금 까풍아 교당의 황수진 교무님이 한국에 와 계시는데 그 스와질랜드라고 이름이 이제 요새 바뀌었어요. 뭐로 바뀌었는데 1년에 한 번씩 갈대 축제를 하는 정도로 그런 나라인데 크기는 충청 남북도를 합친 그 정도 돼요. 남아공의 가운데 아주 가운데 쏙 들어앉아 있는 그런 나라인데 거기 아이들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인연을 맺어서 장학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동기들이 장학을 하고 또 교당에도 권선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중인데 예를 들면 여기에서 우리가 밥 한 끼 먹는데 10,000원 이상은 들잖아요. 그런데 한 30,000원 정도면 한 달 그 장학을 할 수 있는 그런 돈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더 올랐을 겁니다.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그렇게 외국에 있는 아이들을 장학할 수도 있고 또 우리 교도님들 같이 우리 이리교당 장학회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의 자녀들에게 장학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장학을 할 수 있는 길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니가 정말 나도 어머니가 살아 계셨더라면 학교에 갈 텐데 이런 노래를 부르는
그런 분들이 요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진짜로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장학이 가능하고, 또 이제 뭐 우리 삼동회 같은, 삼동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라오스에 학교를 지어서 또는 네팔에 학교를 지어서 그런 장학 사업을 많이 하고 있죠. 우리 원불교는 교육, 교화, 자선 이 세 분야가 대종사님께서 우리가 힘써야 할 세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지난번에 신부님들도 오시고 그랬지만은 원불교처럼 우리 현재 교도 숫자나 역량에 비해서 사회사업을 많이 하는 종교가 없어요. 옆에 뭐 예를 들면 교회 같은데 신자가 많잖아요. 우리 교도 전체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우리 원불교가 하고 있는 사회사업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교육사업이 많이 있죠. 교립 원광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디지털대학교, 또 중고등학교, 대한학교. 대한학교의 효시도 원불교예요. 영산 성지고등학교가 원불교가 처음 시작한 거고, 그리고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 그것도 대학원 대학교 제도가 생기고 첫 번째 생긴 게 우리 원불교 대학원 대학교예요. 잘 모르셨죠? 그 대학원 대학교라는 게 학부 없이 대학원만 운영하는 그런 학교거든요. 그런 굉장히 교육에 있어서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것이 우리 원불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받들어서 공부하고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참 장한 일을 하는지, 대단한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하고 멋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작게 개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거, 그런 것은 대종사님 사례는 수도 없이 많고, 송강사의 구산 스님이라고 큰 스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구산 스님이 보니까 어느 날 수채 구멍에 밥알이 모여 있는 거예요. 밥알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 우리 교모님들도 공양원이 밥을 수채구멍에 버리면은 그것을 모아가지고 끓여서 드시고 이렇게 했었는데, 구산스님께서 시자에게 바늘을 가져오라고 하셔가지고 바늘로 그 쌀알을, 밥알을 전부 이렇게 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광경을 본 공양주들이나 밑에 스님들이 앞으로 밥을 버릴 수 있겠어요? 못 버리죠. 확실하게 교육을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서는 제일 그 효과가 좋은 교육이라고 볼 수 있죠.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직접 몸으로 보여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앞으로 그 일을 실천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보여주는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대종사님도 직접 청소하는 것도 이렇게 보여주셨다고 하거든요. 걸레질하는 거, 빗질하는 거 이런 것도 다 가르치셨다고 해요.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글자 공부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삶의 지혜가 있는 그런 교육이 정말 필요하죠. 그 교육을 우리 대종사님께서 다 시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대종사님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조금 전에 부른 성가에도 세상의 흥망이 교육에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세상의 흥망이 교육에 있다. 그래서 기르고 가르치자. 뭘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힘 모아 교육기관 고루 넓히어 내 자녀 남의 자녀 다 가르치자. 정말 이 교육의 효과라는 것은 너무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이 다음에 변화하는 것을 본다면은 아마 엄청 큰 교육 사업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대단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력이 있다면 교육에 동참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신을 바로 길러 터전을 닦고 새 과학 가르쳐서 꽃을 피우자. 이 땅을 낙원 만들 젊은 일꾼들, 내 자녀 남의 자녀 다 가르치자. 후진들 기른 곳에 참 문명 있고 후진들 기른 곳에 큰 문화 온다. 이런 성가가 지금 우리 조금 전에 부른 그 성가죠. 얼마나 참 대단하고 그 교육의 힘이 잘 표현된 그런 성가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일상 수행의 요법을 대종사님께서 조석으로 외계하는 것은 아침 자선 때나 저녁 심고 때 외우고 늘 이제 그때 아니라도 평소에도 외워도 되죠. 그렇게 하는 것은 말로만 외우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라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혹시 가르치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면 더 잘하면 될 것이고 아직 열심히 못하고 있다면은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잘 알아야 되죠. 내가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먼저 잘 알려면은 잘 아는 사람한테 자주 물어보면 돼요. 그러면은 자연히 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아는 것도 직접 가르쳐 보면 훨씬 더 잘 알아져요. 제가 이제 그 다른 교당에 있을 때는 매월 한 번씩은 교화단별로 법회를 주관하게 그렇게 했어요. 교도님들이 약간 싫어하는 점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이 큰 공부가 됐어요. 어떤 큰 공부가 됐을까요? 남이 할 때는 앞에서 이제 뭐 학타원님 사회를 보고 계시고 또 주례를 교무님들이 하고 법문을 하고 그런데 남이 할 때는 에이 저렇게밖에 못하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해보면은 마음같이 잘 안 되거든요. 자기가 해보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나도 더 열심히 해봐야지. 그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단별로 하는 것이 큰 공부가 됐어요. 이리교당은 하자니까 단이 너무 많고 그래서 어쩌나 제가 그 생각은 해보는데 아무튼 교도님들께 기회를 드려야 되겠다. 좋죠? 네. 아마 좋지만은 나 시킬까봐 좋다고 안 할 것 같아요. 네, 다음에는 이제 잘 배워서 잘 가르치는 걸로 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르치는 방법은 보통은 우리가 그 자녀들을 가르칠 때 엄마들이 상당히 엄마가 자녀를 가르칠 때 협박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너 그거 안 하면 용돈 안 줘? 이런 식으로 좀 치사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게도 하고 또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설득하기도 하고 또는 몸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가르침의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뭐 잘 하고 계시니까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잘 가르치는 것으로 해서 우리 대종사님은 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인가 타자녀 교육의 목적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 교육 평등이다 그랬습니다. 그 교육 평등은 하향 평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갖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박사과정을 하는데 무리가 없는 사람도 있고 박사과정을 아무리 돈이 많아도 들어가지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평등하게 주자는 것입니다. 기회를 평등하게. 조건의 평등, 기회의 평등 이런 것을 해주다는 것이 타자녀 교육인데 그 교육 평등을 통해서 세상에 이 정도 교육을 덜 받았을 때는 이 정도라면 더
진급되고 친화되게 하는 것이 우리 대종사님께서 타자녀 교육을 하도록 하신 그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도님들께서 단회를 하실 때 어떤 회화를 하시면 좋냐? 나는 이렇게 보니까 참 잘 가르치겠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잘 가르치는 방법이더라. 이런 내용, 또 내가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몸으로 보여줬더니 효과가 있었더라. 그런 것을 서로 나누는 거죠. 아유, 우리 며느리는 말을 안 들어요. 추석인데도 일찍 오지도 않아요. 이런 말은 별로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되고, 예, 옛날 민우회에서 뭐 명절 증후군이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 며느리를, 그 딸을, 그 아들을, 그 사이를 잘 하게 할까 하는 것은 내가 보여주는 것이 최고의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엄마는 살은 싫어하고 뼈 있는 데만 좋아해. 이렇게 하면 뼈 있는 데만 엄마 주고 이렇게 하는 눈치가 없는 자식도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맨날 보여주면 안 되고 맨날 보여주면 안 되고 어쨌든 실천을 통해서 자녀를 감화시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을 꼭 해야 된다는 거, 말보다 실천으로 가르치는 경험을 서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크게 뭐 훈사님 같이 학교를 세우고 이런 것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장학회에 가입했다, 이런 걸 해봤다, 교육부의 장학기금을 이렇게 내봤다, 또는 나는 옆집에 있는 애를 이런 식으로 가르쳐 봤다, 이런 사례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타자녀 교육이 지금 나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고, 나는 그 법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사회를, 세상을 진화시키는 근원이 되고 인간을 개조하는 방법이 된다 그러셨으니까, 이 교육을 통해서 나도 변하고 우리 사회도 변하는 그런 세상이 되길 바라고, 그 교육을 내 자녀뿐만 아니라 남의 자녀까지 다 교육시켜서 더 넓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진급되기를 바라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자 임무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참으로 어려움이 많기도 하지만은 그 어려움 가운데 내가 이 법문을 실천해서 나도 좋고 세상이 더 좋아진다면 그보다 더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도님들께서 단회 때도 그 공부를 같이 나누시고 서로 또 애경사도 나누시고 그렇게 단회를 잘 하시고, 추석 동안에 자녀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실 때 이 타자녀 교육을 어떻게 실천해 볼까, 그것을 궁리해 보셨다가 추석에 써먹어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해요. 제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 이제 형제들이 여럿이거든요. 그러면은 다 저한테 용돈을 줘요. 조금씩이라도. 그러면 제가 그것을 다 수합해 갖고 그 네들의 자녀들에게 줘요. 그러니까 조카들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조카들은 제가 용돈을 준 걸로 알기 때문에 저한테 고마워하죠. 그래서 제가 돈이 없어도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네, 우리 어르신들도 용돈 주면은 다 교당에만 다 내시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녀들이 용돈 주시면은 손자 손녀들에게 이렇게 나눠 주시면서 뭐 필요한 거 사라 이렇게 하면은 그 돈이 많지 않아도, 또 그 아이가 직접 지금 자기 돈벌이를 하고 있어도 할머니가 주신 거, 할아버지가 주신 것은 더 귀하게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단회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